환자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신 거예요. 작년에. 자기가 치과 치료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분의 아버님이 오셨거든. 이때까지 달 너무 치료 잘해서 고마웠다고.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2회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땠어요? 드라마? 아, 재밌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저희 집에는. 아, 그래요. 네. 와이프 막 울고 저도 옆에서 속으로 울고. 속으로. 마지막 화라고 그냥 아예 뭐라 부은 거야 쏟아 부은 거 같아 그냥. 핑크핑크한 사랑 얘기들도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마지막 화만 보면 한편의 뭐 러브 액츄얼리 같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한번 시작해 보자 한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왜 내려가? 교수님 내려가시니까요. 정신 차려 안치홍. 지난 화에 이제 좀 여성분들이 치용생한테 좀 실망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점잖고 성실한 이미지였는데 뭔가 약간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따라간다고 무작정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분원에 이제 레지던트들이 파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티오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수련받은 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분당에 4명, 강남에 1명, 그리고 구미에 1명 이렇게 티오를 배정을 받아갖고 총 6명 뽑아서 일단 처음에 분당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파견을 가요. 파견은 갈 수 있어요. 불이익이 있을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파견 간 곳이 더 편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걸 원해서 갔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갔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얘가 좀 불성실한 애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분원에 가게 된 이유들이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야 되는 이유가 나쁜 이유일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본원에서 약간 뭐 징계성으로 보냈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4년차인데 4년차는 보통 파견 안 가거든요. 족같네. 너무 뭐냐 니네 아버지. 깜짝 사람 놀랐어. 시원하게 욕도 못하게. 이제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준다고.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만약에 이든쌤이 네. 양석현쌤 같은 경우다. 네. 아버지가 막 회사를 물려주면서 야 너 의사 그만하고 회사 물려받아. 어떻게 할래요? 회사 그만둔다 아니면은 안 그만둔다? 안 해본 일이라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한다. 김준하 쌤 얘기하나? 그거 하다가 맞아요. 의사 다시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랑 치과 의사의 특징이 잠깐 1, 2년 커리어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단절되지 않거든요. 다시 또 개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찬성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 할게요, 선생님. 오늘 당장 할게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코노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나야 부부간의 생체 간이식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불법 장기 매매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있는 규정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장기가 필요한데 기증자가 없으니 이 사람한테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혼인신고로 가짜로 하자. 서류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이직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이 간 경변을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꽤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간 경변, 그러니까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에 피가 많이 가야 되거든요. 다 우리 몸을 해독하는 게 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물질, 피로물질 걸러내야 되는데 아무튼 잠깐 말 걸지 마. 그래서 이제 간에 이제 피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딱딱하니까 못 가니까 피가 막 옆길로 새서 식도에 혈관이 많아져서 거기서 피가 터져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간 피들이 막 고이고 해서 다른 복수가 차고 그래서 이미 많이 진행된 거죠. 여기서 퀴즈. 그래서 갑자기 이 장면이 나올 줄 몰랐지. 좀 잔잔하니 막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장난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습 중에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레지던트 전공의 선생님들도 수시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뇌사자의 경우 생체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뭐냐? 적응증 맞추면 이제 그 다음에 금기증 물어보시겠지. 그렇죠. 적응증, 금기증. 세트죠. 적응증, 금기증 항상. 그 수많은 과에 수많은 과목에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한 적응증과 금기증이 있습니다. 그게 다 시험에 나오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출혈량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외과적 수술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해모박이라고 하는데 호스로 이렇게 갖고 백을 하나를 달아놔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에서 봤네요. 아, 저거는 맞다. 우리 양악 수술하면 엄청 많이 달아놓는. 입안에서 막 엄청 막 이렇게 호스가 엄청 많이 빠져나왔어. 그래요? 본 적이 없어서 그거 되게 무서워 보이겠는데. 못 벌리게 묶거나 그 양악 수술 하신 분들은 음식물 섭취도 호스를 통해서만 엄청 힘들어요. 진짜 그거. 힘들 것 같네. 그래서 이제 복강 내에 고여 있는 이제 피와 다른 이제 장액성 성분들이 얼만큼 이제 회복되고 그게 줄어가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많이 맑아지고 줄어들면 그때 이제 빼고 나머지 봉합을 합니다. 맑아진다는 거는 이제 피는 이제 안 나오고 장액만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너 밤새려고? 세데이션 정도가 좀 얕아서 밤에 벤트 조정 좀 해야 할 것 같아. 벤트 세팅이라는 게 인공호흡기 그 기계를 세팅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합니다. 아기가 얼만큼 자바로흡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기가 자고 있는데도 숨까지 완전 다 안 쉬는 거냐 아니면 좀 약간 덜 자는데도 숨 자바로흡을 있느냐. 근데 숨이 들어오면 얘가 불편해서 들어오는데 난 마시기 싫어하면서 후 내뱉고 뭐 이런 거 복잡하기 때문에 세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있게 되는데 전공의들도 이런 조절을 합니다. 벤트 세팅을 하고 아이들의 세데이션 정도로 조절을 하면서 보통 이제 당직 전공의가 밤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사실 주로 교수님 일보다는 전공의가 하는 일. 그거에 가깝죠. 네. 뭐 워낙 뭐 안정원 쌤은 네. 뭐 전공의 하는 일도 본인이 다 직접 하시니까. 정겨울 쌤이 할 수 있는데도 이제 본인 너무 걱정되셔서 밤에 남아 계신 거겠어요. 안녕하세요. 헛것입니다. 이번 장면 중에서 가장 예쁜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새벽 2시 응급실 앞에는 북적북적합니다.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보안 요원도 있고 여기 대기실에 앉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전 환자를 기다리는 보호자도 북적북적 많이 있을 텐데 예쁜 장면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시긴 하네요. 그때는 정확히 패솔로지가 어떤 거였어요? 윤복이가 이쁜 거지. 더 높은 그레이드로 잘 간다고 알려져 있지. 열심히 하면 예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물어보고 다 적고 하니까 맞아요. 실습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언제 지나가나 세워라 내워라 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보다는 혼자 찾아보는 스타일. 저도 이때 그럼 저거 그냥 내가 찾아보면 잠깐 차트 띄워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생각을 순간 했어요. 나는 좀 물어보는 스타일. 검사 결과는 조회할 수 있거든요. 검사 결과는 물어보면 빠르잖아. 내가 그거 찾아보면 시간 걸리잖아. 그냥 알려주면 되지. 그런 이제 소심해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내가 뭐 이런 걸 질문해? 라는 이제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드실까봐 맞아.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또 아니면 또 예뻐가지고 또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또 아니면 막 숙제를 준다든가 이거도 한번 더 찾아봐라. 그런 거 골치 아프지. 발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고요. 코앞으로 2차례 스텐트 시술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건 3개월 전이고 오늘 고열로 정명병원 내원했는데 검사상 스텐트 인펙션인 것 같습니다. 코앞 대동맥 축착이라고 하는데 대동맥에서 이제 기시되는 그 혈관들이 좁아져 있는 곳을 동그란 스텐트를 삽입해 갖고 넓혀준 거죠. 혈관을 이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게 좁아지면 이제 피가 안 통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외부 물질들은 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체내에서 돌아다니는 세균이 그쪽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펙션, 그러니까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대동맥 파열까지 일으켜가지고 출혈이 심하게 여기서도 역시 액티브 블리딩 막 출혈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무슨 진료를 1시간이 넘게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산모님들이 많으셔서요. 올 때마다 너무 기다려, 너무.
산부인과 진료는 단순 대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음파도 봐야 되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진료 시간이 길어져요. 아,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예약 받냐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생각을 해서 예약을 좀 길게 잡든가 텀을. 길게 잡으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환자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병원의 수익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기대하는 수익이 있는데 그만큼의 환자 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꼭 봐야지 수익이 남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수가가 문제네. 수가가 문제죠. 그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의사를 늘리면 되는 건데 의사가 많아지면은 환자를 충분히 길게 보면서도 안 기다리고 볼 수 있지 않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니까. 뿐만이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고 가지 마. 제가 이번 주에 환자분이 2분이 돌아가셨다고 알았어요. 환자분이 제가 진료하던 환자분이 한 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얼마 안 나오셨구나. 50대 여자 환자분이었거든요. 원래도 암 수술 받고 뭐 여러 번 받으셨고 이제 근데 마지막에 또 재발을 하셨다 얘기를 하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신 거예요. 작년에. 자기가 치과 치료 너무 무서웠는데 정이 많이 갔다 보이셨구나. 내게 많이 무서웠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치료를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크리스마스라고 카드를 써서 주셨는데 위에는 동생분이 적고 밑에는 언니가 적는데 글씨도 보면 또 너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적었다는 게 보여. 글씨에도 보여. 되게 힘들게 적었어. 또 그때 또 막 바빠가지고 얼굴을 못 봤어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인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사 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바쁘니까는 그냥 카드만 두고 가신 거야. 근데 이제 오늘 그분의 아버님이 오셨거든. 오늘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딸 너무 치료 잘해서 고마웠다고. 오늘 오셨었구나. 사실은 치과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랬지. 되게 좀 이번 주에 이제 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마음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지. 저는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응급실 인턴을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약간 DOA 상태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온 거죠. 한 40, 50대 정도 되셨는데 걔 살리기는 이미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나중에 보호자분들이 오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힘드신데 백발이신 두 분이 걸어오시는데 떨면서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저도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마음도 같이 이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것들 많이 봐보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직접 자기 담당 환자든 아니면 잠깐 내가 스쳐가는 환자든 그 생명이 이제 사라지는 순간 모든 의사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전공의들, 내과, 유해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네, 뱃속에서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지 않죠. 대부분 초기에 유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삭에 가까워졌을 때 유산을 하게 되면 그 산모분의 그 마음은 정말 상심이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큽니다. 저는 이 산부인과 장면들을 매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어렵게 가졌고 또 이제 조산 때문에 힘들게 병원에 입원했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특히 초반에 21주밖에 안 됐는데 조산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입원을 했을 때 거의 뭐 매일 밤 정말 울었어요. 울면서 저는 기도를 했죠. 제발 아이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긴 한데 27개월?
임신과 출산은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산모분께서 열심히 지켜가지고 결국 건강한 아이를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또 바로 이제 이번에 죽음이 또 나오네요. 지주막하출혈 SAH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응급인 뇌출혈 중에 하나예요. 극심한 두통을 느끼면서 순간 훅 의식을 잃고 지금처럼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뇌주 보종이 너무 심해서 이미 수술할 수 없는 상태에 도착하신 다음에 결국 뇌사까지 된 케이스네요. 예전에 연예인분 중에 있었어요.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안재욱 씨가 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만 지주막하출혈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잘 회복하시고 지금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놀랐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나 환자분 성함 보고 깜짝 놀랐어. 왜요? 나 전공의 4년차 때 돌아가신 환자분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분 옆에 같이 모든 환자분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좀 기억나는 분들 있죠. 이름만 딱 그렇죠. 들어도 누군지 아는 사람들 있죠. 전공의 때 끝까지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경우들이 기억에 좀 남죠. 안타깝게 내가 손을 못 쓰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그리고 그냥 스쳐가기만 해도 지금 뭐 이제 이름을 생각이 안 날지라도 잠깐 이제 응급실에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보호자들의 얼굴들 이런 게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저기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라는 대사를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뭐 저희 엄마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다. 네. 또 이제 또 그래서 딱 그 대사가 딱 들어왔구나. 그치. 이제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됐어. 넘겼어. 이제 장면 안 나온다 이제.